안녕하세요. 송호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8-2 비열과 열 팽창 단원을 나갈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 단원입니다. 교과서는 280쪽 펴주시고요. 옆에 그림을 보면요. 자, 돌판에요. 여기 스테이크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가지고 지금 김이 나는 거 보면요. 아직도 따뜻하네 라는 말 있고요. 돌판이 잘 식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적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고기를 빨리 익히려면 후라이팬을 돌판보다는 철판으로 이용하는 것을 더 괜찮을 거예요. 반면에 이 익혀진 고기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철판보다는 돌판 위에 올려놓는 게 좀 더 유리할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같은 판인데도 불구하고 돌판이냐 철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온도 변화가 다른 것이냐, 우리가 2번 단원에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요. 자, 이 비열과 열 팽창 단원이고요. 우린 그 중에서 첫 번째 물질마다 다른 온도 변화입니다. 학습 목표를 보면요. 물질에 따라서 무엇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비열이 다름을 설명할 수 있대요. 자, 비열이라는 말 여러분 처음 배웠을 거예요. 한번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기. 모래와 바닷물의 온도가 다른 이유 되어 있네요. 요즘 이제 여름에 여러분들 물놀이도 하고 했을 텐데요. 바닷가에 갔을 때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모래사장에서는 발을 디디기 힘들 정도로 뜨거운데 막상 바닷물에 들어가면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죠. 같은 양만큼 열 에너지가 작용을 할 텐데 왜 이렇게 모래와 바닷물은 온도가 다를까요? 자, 옆에 보면 뜨거운 여름 한낮에 바다에 가면 백사장 모래는 매우 뜨겁지만 바닷물은 차갑다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모래는 물보다 온도가 더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물질에 따라서 같은 양의 열을 받아도 온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린 이거를 비열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탐구의 복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교과서 280쪽에 있는 실험이에요. 물과 식용유의 온도 변화인데요. 그림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80쪽 보면요. 자, 질량이 같은 두 액체의 온도 변화 비교입니다. 여기서 질량이 같다는 거 한번 보고요. 자, 두 액체, 어떤 액체냐면 물과 식용유예요. 밑에 보면은 가열 장치가 있어요. 가열 장치에 같은 온도만큼 같은 시간 동안 가열을 해주니까 같은 양만큼의 열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아요. 이때 물과 식용유, 이 물질의 종류만 다를 뿐 온도를 꽂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를 완성해 볼 텐데요. 선생님이 준비한 실험 영상을 함께 보고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이 주어진 실험 결과 표를 보고 선생님과 함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스탠드, 물, 식용유, 비커, 디지털 온도계, 가열장치, 전자저울, 초시계, 면장갑, 보안경입니다. 전자저울 위에 비커를 올리고 0점 조절 버튼을 눌러 눈금을 0으로 맞춥니다. 비커에 물 100g을 넣습니다. 다른 비커에 식용유 100g을 넣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열장치와 뜨거워진 비커는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합니다. 면장갑을 착용해주세요. 두 비커를 가열장치 위에 올려놓고 온도계를 고정시킨 후 처음 온도를 측정합니다. 두 비커를 계속 가열하면서 5분 동안 두 액체의 온도를 1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5분 동안 물의 온도는 21.2도에서 49.8도로 28.6도만큼 변하였고, 식용유의 온도는 21.2도에서 70.2도로 49도만큼 변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열을 얻었을 때 식용유가 물보다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물과 식용유를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은 어느 쪽이 더 클까요? 21.2도에서 약 50도로 온도를 높이는데 물은 약 5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식용유는 약 4분 걸렸습니다.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은 물이 더 많습니다. 자, 잘 봤나요? 자, 학습지를 보면요. 선생님이 여기 표 데이터를 준비해 왔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X축과 Y축이 무엇인지 잘 보라고 했어요. X축은 시간, 분이고요. Y축은 온도네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0점에 0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옆에 표를 함께 두도록 할게요. 자, 이 표를 보고 함께 그래프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X축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0분에서부터 5분까지 있네요. 자, 여기 0, 1분, 2분, 3분, 4분, 5분 하면 되겠고요. 자, Y축은 지금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칸 있고, 지금 물의 온도, 식용유 온도 보면 10도에서부터 40도까지, 또 10도에서부터 86도까지 변화했으니까 한 칸을 약 15도 정도로 두면 적당할 것 같아요. 여기는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하면 그래프 그리기 적당할 것 같은데요.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 먼저 해볼게요. 자, 0분일 때 몇 도였냐면 10도였고요. 1분일 때는 16도, 2분일 때 23도, 3분일 때는 28도, 4분일 때 35도, 5분일 때 40도. 약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옆에 적어볼게요. 물의 온도 변화. 자, 이번에 식용유 한번 해볼게요. 0분일 때 식용유 10도였고요. 1분일 때 26도, 2분일 때 41도, 3분일 때 55도, 4분일 때 71도, 5분일 때 86도. 이렇게 되면 연결을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돼요. 여기에 식용유라고 적어볼게요. 식용유의 온도 변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질량이 같은 두 액체에 같은 양만큼 열을 가해서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했는데 물 같은 경우와 식용유 같은 경우가 서로 달랐어요. 자, 이렇게 기울기가 다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면 같은 시간 동안 온도 변화가 더 큰 물질이 무엇이죠? 그쵸? 물 같은 경우는 0도에서부터 지금 5분이 지났을 때 40도, 약 30도만큼 이동을 했고요. 식용유 같은 경우는 10도에서부터 86도, 약 76도가 변화했네요. 그러면 온도 변화가 더 큰 것은 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그 이유는요. 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달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온도가 변한다는 것, 온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열을 받았다는 거고,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열을 빼앗겼다는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실험에서 열을 가했을 때 같은 양만큼 같은 질량의 물질에 열을 가해도 어떤 물질은 온도가 쑥쑥쑥 증가하지만 어떤 물질은 더디게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용유 같은 경우는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과 물에 같은 경우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 다르다는 거죠. 우린 이 열의 양을 줄여서 열량이라고도 불러요. 열량. 그래서 아래 4번 보면요. 물과 식용유 중에서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열량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보면요. 지금 같은 양만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질량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 물은 천천히 온도가 증가하고 식용유는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했다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같은 온도만큼 올리자. 그러면 물 같은 경우는 열을 많이 줘야지만 식용유에 견주어서 같은 온도만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더 많다.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온도 변화가 천천히 더디게 일어나는 친구니까요. 자, 5번 보면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비열이라고 불러요. 비열. 여기서 비라고 하는 것은 뭐 열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서 뭐 삼각형에 닮은 비 할 때 비율 말하는 건데요. 보통 비열, 물의 비열을 1이라고 봐요. 그래서 물과 견주어서 물을 1이라고 봤을 때 다른 물질의 비열이 얼마인지 그 비를 의미하기 위해서 비열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자, 그래서 다음 학습지 넘어가면요. 정리하기 보겠습니다. 자,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 몇 킬로그램, 1kg의 온도를 몇 도씨,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해요. 열의 양. 단위는요, 뭐냐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 이렇게 사용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면 됩니다. 자, 3번. 비열은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다르다. 왜냐하면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 고유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비열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4번 보면요. 비열과 온도 변화 있는데요. 자, 볼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비열이요. 큰 물질은요. 온도가 잘 변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온도를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데 비열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같은 양만큼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비열이 작은 물질은 온도 변화가 쑥쑥쑥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만 열을 가해도 온도가 쑥쑥쑥 증가하더라 혹은 쑥쑥쑥 감소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겠습니다. 교과서 281쪽에 있는 그림 8-5예요. 보면은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 해가지고 각각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비열을 옆에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옆에 보면 25도씨 압력이 일정할 때의 상대 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왜 25도씨라는 걸 명명을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같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온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고유의 특징, 즉 비열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온도가 25도씨다, 온도가 몇 도씨이다. 이때 물의 비열이 1일 수도 있고 또 1이 아닐 수도 있고 1보다 약간 작을 수도 있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25도, 보통 상온 온도죠. 25도씨에서 물의 비열이 얼마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면에 뭐 에탄올이라든지 얼음, 콩기름 등등등 나와 있는데 보면 물보다 작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자, 얼음과 물을 비교했을 때 얼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체의 상태고요. 물은 액체의 상태인데 보통은 봤을 때 고체보다는 액체일 때 이때 비열이 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질 고유 각각의 비열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는 빨리 후다닥 끓여서 빨리 훅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양은 냄비를 사용하고요. 뭐 찌개나 전골 같은 경우는 뚝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뚝배기랑 양은 냄비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의 열을 가해서 끓인다고 보면은 뚝배기는 끓는데 한참 시간이 걸리고 반면 양은 냄비는 금방 끓어요. 그쵸? 하지만 불을 끄고 식탁에 내놨을 때는 양은 냄비 같은 경우는 음식이 금방 식어버리고 뚝배기 같은 경우는 그 열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물질의 비열의 특징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옆에 그래프를 보면요. 가열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 있어요. 자, 그래프 볼 때는 항상 축을 잘 보라 그랬었죠. X축은 가열 시간, Y축은 온도 변화인데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실험 결과 똑같아요. 자, 보면 그래프가 지금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울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울기가 낮은 것을 아까는 물이라고 했었고 기울기가 큰 것은 식용유였는데, 자,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다 작다? 그죠, 큰 물질이었죠. 그래서 같은 양만큼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질량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미비하게 일어났고, 식용유 같은 경우는 비열이 작은 물질이라서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도 우리가 기울기에 따라서 비열이 큰지 작은지 구분해 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전기단원에서 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에서 1차 함수가 나타났을 때 그 기울기의 역수가 우리는 저항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함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래에 보면요. 그림 8-5의 물질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큰 건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이었다. 그리고 같은 열을 가할 때 온도가 가장 빨리 높아지는 건 뭐였죠? 그렇죠. 비열이 가장 작은 철이 되겠네요. 자, 그림에서 철 같은 경우는 비열이 0.11에 해당했습니다. 단위는 줄 퍼 킬로그램 곱하기 도씨였고요. 자, 4번 점프하겠습니다. 보면요. 자, 해안 지역은 이렇게 바닷가를 끼고 있어서 바닷물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사막 같은 경우는 모래가 덮여 있는 곳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에 가면 백사장 모래는 매우 뜨거운데 바닷물은 차갑다라고 했었죠. 자, 이게 바로 물과 모래의 비열 차이 때문인데요. 자, 위 두 지역 중에서 일교차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죠? 그렇죠. 사막이에요. 자, 그럼 사막은 왜 일교차가 큰 것이냐, 이걸 우리 비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구 같은 경우는 태양의 열 에너지가 유일한 열원이 되는데요. 태양이 뜨면 자, 모래와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온도가 어떤 게 더 크죠? 그래서 모래가 온도가 더 높아요. 반면 태양이 지면은 모래와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그렇죠, 모래의 온도가 더 낮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래 같은 경우는 바닷물에 비교해서 비열이 크다 작다? 작다.
반면 바닷물은 비열이 크다.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1, 반면에 모래 같은 경우는 비열이 0.19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래가 비열이 작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지느냐에 따라서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서 모래는 비열이 작아서 밤낮에 기온차가 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요, 일교차를 한번 등온선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여기 남해 같은 경우 5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 일교차가 5도 나는 곳, 반면에 15도 나는 곳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같은 위도를 봤을 때 내륙의 산간지방과 해안지방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그렇죠. 산간지방의 일교차가 더 크고 해안지방의 일교차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물보다 내륙지방에서 육지에서 온도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왜? 물보다 비열이 더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이걸 이용해서 낮과 밤의 기후를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낮 같은 경우는요,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면 물보다는 어때요? 내륙 지방, 육지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자, 그렇게 되면요, 육지 같은 경우는 따뜻해질 것이고, 이 따뜻한 공기는 이제 우리가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대류에 의해서 위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육지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하,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라고 해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에서 해풍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반대로 밤 같은 경우는 육지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바다에 비해서. 그러면 육지보다는 바다의 온도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대류에 의해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 자, 육지의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간다고 느껴지겠죠. 그렇게 되면 육지에서 부는 바람, 육풍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것도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육풍이 붑니다. 이렇게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구도 70%가 바다로 덮여 있는 물로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태양의 열 에너지가 이 지구에 올 때 물 같은 경우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사막으로 덮여 있어서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내려온다면 우리 생명체가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떤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밖에 과연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의 존재예요.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화성 탐사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죠. 또한 물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67%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내려가지 않도록, 즉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것도 결국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죠, 굉장한 행운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남극과 북극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따뜻할까요? 북극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바다로 이루어져
앞에서 봤듯이 물이 얼음보다 비열이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북극은 대부분 바다로 덮여 있어서 즉 비열이 크고요. 그 말은 남극보다 더 따뜻하다는 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비열이라는 개념은 우리 생활, 기후, 생명활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리량입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열 팽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